일본 교토, 어느 학자의 충격적인 세계와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과학의 세계를 동시에 연구해온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는 마트다 류헤이. 마트다 교수는 젊은 시절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과학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오로지 숫자와 증명된 사실만이 진실이라 믿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강단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연히 접하게 된 한 권의 낡은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영적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1월 신시였습니다. 1944년 한 화가에게 신이 내려 붓을 잡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쓰였다는 이 기이한 예언서는 다가올 세상의 대청소와 그 이후에 올 미륵의 세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트다 교수는 이 책을 연구하던 중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그날 이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숨어 지내며 자신이 본 미래를 기록으로만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기운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렬하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가 평생을 바쳐 해석한 1월 신시의 비밀과 그가 직접 영적인 눈으로 목격한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헛소리라 치부할지도 모르오. 허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니 2026년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듯 인류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탈바꿈의 시작인 것이요. 우리가 알던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영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요. 마트다 교수는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가리켜 신의 문이 열리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며 풍요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가 본 미래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생각하는 기계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의 발전이라 부르지만 마트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넘어서는 날 세상은 요술방망이를 얻은 것과 같아질 것이요. 그 기계들은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인간이 100년 걸려 알아낼 것을 단 하루 만에 찾아낼 것이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는 식량을 만들어내고 몸이 아픈 곳은 순식간에 고쳐낼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낙원이 도래한 듯 보일 것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가속화될 첫 번째 미래의 모습이요.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인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과거 100년 동안 이루었던 발전이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병들이 사라지고 늙지 않는 약이 나오며 힘든 노동은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트다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풍요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월 신시에서 말한 대청소가 시작되기 전 하늘은 인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리함과 욕망이라는 시험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를 내려줄 것이요.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세상 말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오. 배가 부르면 사람은 간절함을 잃고 몸이 편하면 정신은 썩는 마련이요. 이 생각하는 기계들이 가져다줄 풍요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요.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물질 너머에 있는 무한가를 찾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 스스로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벌어질 첫 번째 흐름이요. 마트다 교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바로 그때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미신이나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영혼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인간은 외로울 것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요. 아, 내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 거대한 허무함이 세상을 덮칠 때 인류는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각하는 기계들은 인간에게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까지 두드리게 될 것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결국 신비와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소. 2026년 이후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격하게 될 것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사후세계, 기와 같은 것을 미신이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급격히 발달한 과학은 마침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계가 증명해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말하던 믿음의 영역이 과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요. 신을 부정하던 과학이 결국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생겼으니 말이요. 기계가 발달하다 못해 결국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까지 읽어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파장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황금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계가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은 오실 뿐이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요. 마츠다 교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세상이 물질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큰 진통이 따르는 마련입니다. 1월 신시에서 예언한 대청소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세상의 파동이, 즉 세상의 기운 자체가 고차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맑고 높은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는 탁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2029년이 지나고 2030년을 향해 갈 때 세상의 공기가 바뀔 것이요. 숨쉬는 공기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기운이 바뀐다는 말이요. 이때부터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답답해질 것이요. 바뀐 세상의 맑은 기운과 그들의 탁한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요. 반면 마음을 맑게 닫고 남을 위하는 사람들은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솎아내는 작업, 즉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요. 교수의 말대로라면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엄중한 심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 속에서 영성을 되찾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라지느냐, 그 갈림길에서 인류는 운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1월 신시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가을의 추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뒤 가을이 되면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우주도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타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을 전후로 벌어질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너무나 맑고 고귀하게 바뀌기 때문에 욕심과 미움, 질투와 같은 탁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가가 불이 떨어지고 물이 덮치는 재앙을 말하지만 내가 본 미래의 진짜 모습은 그리 요란하지 않소.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속가냄이 일어날 뿐이요. 마치 가을 바람이 불면 죽은 가지와 낙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던 말이요.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바뀐 세상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 반대로 남을 속이고 제 배만 불리던 자들은 아무런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리는 괴상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바뀐 천지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이요. 교수는 이 시기에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거나 가위 눌린 듯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유행병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겠지만 마츠다 교수는 이것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여 영혼이 무거워진 사람은 가라앉고 마음을 비워 영혼이 가벼워진 사람은 떠오르는 시기.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대청소의 실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인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교수는 이를 두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는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청소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문명 단위에서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마치다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면 서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양 문명, 즉 유럽과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서양 문명을 불의 문명이라 칭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며 팽창하고 물질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법이요. 문명의 기운도 마찬가지요. 지난 세월 서양은 물질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졌어. 이제 그 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2026년 이후 서양의 강대국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회를 지탱하던 정신과 도덕이 무너져 내리면서 스스로 주저앉게 될 것이요. 그들은 뒤늦게 동양의 지혜를 구하려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군우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옳다니 그르다니 싸우는 분열이 극에 달해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요. 반면 그동안 서양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양,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지구의 혈이 이동하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물의 시대 혹은 정신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혀 생명을 살리고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동양의 사상이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츠다 교수는 자신의 조국인 일본의 운명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만 교수가 본 미래에서 일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의 해석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길을 여는 자 혹은 문을 지키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를 청소하고 조명을 켜는 역할이 바로 일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뼈아픈 말이겠지만 인정해야 허.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 될 그릇이 아니오. 우리는 다가올 미륵의 세상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소. 일본 열도가 겪게 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의 시련들은 그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요. 일본은 서양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동양을 오염시킨 죄가 있기에 그것을 청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호.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일본은 진정한 동방의 등불인 옆나라를 보좌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리요. 그렇다면 일본이 보조해야 할
서양의 기운이 지고 난 자리에 새롭게 떠오를 태양은 과연 어디일까요? 마치다 교수의 손가락은 정확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발전할 나라 정도가 아니라 태초의 씨앗이 보존된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물질 문명의 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신적 유전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세계 지도, 아니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사람 몸으로 비유해 봅시다. 서양은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움직였고 이제 그 역할을 다했소. 그렇다면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 영혼이 숨쉬는 곳은 어디겠소? 바로 동북아시아의 저 작은 반도 한국이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의 해답이 저곳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을 넘어 인류를 구원할 정신적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요. 마치다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침략 그리고 분단의 아픔조차도 이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한국은 역사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이제야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지는 해라면 한국은 이제 막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한국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2030년의 세계 지도를 그리며 한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한반도 주변을 크게 원으로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힘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깃발을 꽂는 패도의 길을 걸었다면 미래의 한국은 덕으로 사람을 품고 감화시키는 왕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자석의 이치에 비유했습니다. 자석이 강한 힘을 내면 주변의 쇠붙이들이 저절로 끌려와 붙지 않소. 2026년 이후 한국이 뿜어낼 기운이 바로 그 강력한 자석과 같소. 억지로 총칼을 앞세워 땅을 넓히는 게 아니오. 한국이 가진 정신적인 빛, 그 홍익의 뜻이 너무나 크고 밝아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나도 저 품에 안겨 살고 싶다며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요. 가장 먼저 그 기운에 녹아내릴 것은 바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녹슨 철조망이 될 것이요.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 무렵 전 세계를 휩쓸 영적 대청소의 바람이 불 때 북쪽 땅에 닫힌 문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억압받던 북쪽 동포들이 먼저 깨어나고 남쪽의 형제들을 향해 손을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평화롭게 일어나 전 세계가 이것은 신의 조화다라고 무릎을 치며 감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한 집 살림을 합치는 기적. 이것이 한국이 보여줄 첫 번째 미래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기운은 두만강을 넘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과 요동 땅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마치다 교수는 고개를 들어 먼 북쪽 한일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땅들이 본래 남의 땅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앞마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이젠 잃어버렸던 그 옛날 땅의 주인들이 귀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잘 보시오. 지금은 중국 땅이니 러시아 땅이니 줄을 그어 놓았지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그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핏줄이 섞인 동포들이 먼저 한국의 기운에 동화될 것이오. 중국이 내부의 혼란으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힘을 잃을 때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빛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 그 빛이 바로 통일된 한국이요. 그들은 스스로 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받아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한국의 영토는 태초의 신성한 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요. 교수의 말은 침략이 아니라 복원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던 신시의 시대가 21세기에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단순히 땅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을 갖춘 말 그대로 어른의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2026년부터 시작된 기술의 발전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교수는 한국인들의 손재주와 명석한 두뇌가 생각하는 기계와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영적인 분야에 접목해서 물질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에너지가 무한히 솟아나고 환경 오염이 사라지며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한국은 이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형국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시기,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다 교수는 한국인들을 향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잠에서 깬 신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혈통을 이어받았는지,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여, 거울을 보시오. 당신들의 눈동자 속 안은 수천 년 전 하늘을 열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가르친 유전자가 살아 숨쉬고 있어.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오. 당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지붕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 교수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주인공이 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다가올 미래의 한국이 보여줄 찬란한 문명에 대한 학자로서의 감탄이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에 숨겨진 마지막 장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민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2035년을 넘어 2040년을 향해 가는 한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먼 미래의 모습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아주 먼 옛날 죄 없던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태초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 사회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빽빽하고 차가운 금속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삭막한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1월 신시를 통해 본 한국의 미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기롭고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2040년의 한반도는 이러할 것이요. 높은 빌딩 숲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최첨단 생각하는 기계들이 숨겨져 있어 인간이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어. 힘든 농사는 기계가 짓고 더러운 쓰레기는 빛으로 분해되어 사라지니 사람들은 그저 깨끗한 옷을 입고 서로 예를 갖추며 시와 노래를 즐기는 세상이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 꿈꾸던 무릉도원이나 신선들이 논일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어. 이 시기가 되면 돈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기에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운이 맑으냐, 얼마나 남을 기쁘게 하느냐로 바뀝니다. 교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이 비로소 짐승의 탈을 벗고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시기라고 감탄했습니다. 거리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세상. 이것은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성지가 됩니다. 세계인들이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을 것이요. 아, 우리 인류의 뿌리가 저기였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가가 바로 저 한국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변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사람들조차도 국경을 따지는 것을 부질없게 여기게 되어 니네 땅, 내 땅 가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요. 그저 저 위대한 덕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밝은 기운 아래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뿐일 것이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한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요. 이 과정에서 2030년대에 확장되었던 한국의 영향력은 2040년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땅이 넓어진 제국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로 하나 된 거대한 평화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다스렸던 그 신시의 역사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황제가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는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 마치다 교수는 이 모습을 보며 1월 신시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미륵의 세상이 드디어 동방의 땅에 실현될 것이다며 눈시울을 불렸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마저 혁신적으로 늘려놓습니다.
2040년의 사람들에게 환갑은 청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피부가 아이처럼 맑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 죽음이라는 공포도 사라집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운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기로 가득 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땅이 병들지 않았으니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막는 사람도 병들지 않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옛 기록에 보면 신선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하지 않소. 2040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 여기서는 누구나 도인이요, 누구나 예술가요. 아침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길을 받고, 낮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과 예술을 닦으며, 저녁에는 이웃과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바랬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겠어.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막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기에 그 열매를 맺을 나무가 필요했고 그 나무로 선택된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질투가 날 법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되는 것이 곧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긴 예언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치다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한들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2026년의 대격변을 넘어 저 찬란한 2040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큰 나무는 꺾이지만 부드러운 풀은 눕지만 할 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뻣뻣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풀입니까? 2026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2040년의 찬란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수는 1월 신시의 가르침을 빌려 딱 하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나 물건이 있습니까? 허허, 참으로 딱한 노릇이요. 다가올 세상은 물질의 시대가 가고 영원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았소? 썩은 동아줄을 아무리 많이 잡고 있어봐야 하늘로 올라갈 때는 다 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덕을 쌓는 일이요. 마음이 고약하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은 2026년 이후 바뀐 세상의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막혀버릴 것이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다 교수는 아주 쉬운 3가지 실천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거울 닦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 마음도 매일 씻어내야 합니다. 지난날 남에게 상처 줬던 일,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속였던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털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교수는 과거의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새 시대를 맞이할 새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방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지난 세상이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자들의 것이었다면 앞으로 올 세상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교수는 성인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며 남을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시오. 셋째가 바로 이것이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에너지요, 주문입니다. 죽겠다, 힘들다, 밉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의 밝은 빛과 어울리지 못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오.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 말의 기운이 보호막이 되어 어떤 환란이 닥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요. 이것은 앞으로 과학이 증명해낼 파동의 법칙이요.
마지막으로 마치다 교수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2026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 그것은 묵은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하늘의 세탁기라 생각하시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수천 년을 공들여 준비한 구원의 방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방주의 선장이자 새 시대의 씨앗입니다. 부디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을 맑게 하여 저 찬란한 2040년의 아침 해를 기어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당신들을 향해 머리 숙여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예언가 마츠다 류헤이 교수의 미래 예언 기록을 마칩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둡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붉은 태양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예언자 디미트리가 확신한 곧 닥칠 한국의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니일 안드레예프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 쓴 장미의 세계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여러 겹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인류가 겪는 물질적 풍요 끝에는 결국 거대한 정신의 통합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이 책을 깊이 연구하며 영성을 탐구하고 다가올 2026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미트리입니다. 그는 과거 구소련 시절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의 끝에서 신을 보았고 기술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날이 오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 굶주리게 될 것임을 깨닫고 영성의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가 예언한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인류가 겪게 될 놀라운 미래의 기록입니다. 우랄 산맥에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던 어느 날 디미트리 노인은 모닥불 앞에서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하게나.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땔감을 준비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땔감이 아니라 마음의 심지라네. 이제 곧 돈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테니까. 그가 본 첫 번째 미래는 바로 2026년 결핍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를 괴롭혔던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가 영원히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불이 아닙니다. 태양을 흉내낸 무한한 에너지. 과학자들은 이것을 거창한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디미트리는 이를 기계가 주는 풍요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 먼지를 모아 맛있는 빵과 고기, 튼튼한 집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디미트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7년이 저물기 전 사람들은 더 이상 빵을 얻기 위해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될 것이다. 슈퍼마켓의 개선대는 사라지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되니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놀라운 풍요는 곧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돈의 가치를 산산조각냅니다. 디미트리가 본 미래의 거리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받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거대한 지능기계는 흙과 돌을 재배열해 순도 100%의 황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금은 그저 반짝이는 노란 금속에 불과해집니다. 예언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은행 계좌의 숫자와 금고 속의 보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낙엽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주식시장은 의미를 잃고 멈춰설 것이며 부동산 문서는 아이들의 종이접기 장난감이 될 것이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지옥과도 같은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2028년 무렵 세계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자동차도 명품 가방도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가질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디미트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배가 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류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러시아에 옛부터 전해져 오는 검은 빵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빵입니다. 디미트리는 미래의 인류가 최고급 요리를 무료로 즐기면서도 오히려 이 거친 검은 빵 한 조각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준 완벽한 맛에는 사람의 정성과 영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2026년 이후 세계가 맞이할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것은 역설적이라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굶주림, 바로 영혼의 기근입니다. 돈과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인류가 맞이할 2028년 이후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천 년간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지상 낙원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디미트리 노인은 장미의 세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시기를 고통 없는 육체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게나 병원들이 텅 비어 박물관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인간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계 의사들이 흐르게 될 것이요. 그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며 늙은 세포를 젊게 되돌리고 암덩어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지. 그의 예언대로 2030년경이 되면 인류는 질병이라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것은 치유의 빛이라 불리는 기술 때문입니다. 늙음은 더 이상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일종의 고장난 상태로 취급받게 됩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다시 청년의 피부를 되찾고 수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지루한 삶을 끝내고 싶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자 세상의 풍경도 급격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저 빽빽한 빌딩 숲과 왕 막힌 도로를 기억해 두십시오. 디미트리의 예언 속의 2030년의 도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도시를 빠져나갈 것이야.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해야 했던 직장이 사라졌는데 굳이 회색빛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있을 이유가 있겠나? 이것은 도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서울이나 뉴욕, 도쿄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마천루들은 더 이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맑은 공기가 있는 숲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다로, 혹은 저 광활한 시베리아의 벌판으로 흩어집니다. 텅 빈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거대한 수직 정원으로 변해갑니다. 아스팔트가 걷은 도로에는 다시 풀이 자라나고 인간이 떠난 자리를 나무와 꽃들이 채워납니다. 예언가는 덧붙였습니다. 도시가 숲이 되고 숲이 도시가 되니 인간은 비로소 흙냄새를 맡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게, 몸이 편안해질수록 마음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라네. 이 시기에 일어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바벨탑의 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아십니까?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언어가 갈라져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2030년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귀에 작은 장치 하나만 꽂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자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의 귀에는 완벽한 한국어로 들리는 식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인류는 거대한 하나의 부족처럼 연결됩니다. 오해는 줄어들고 지식은 물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단어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디미트리는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입은 다르나 귀는 하나가 되니 전 인류가 형제처럼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말이 통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세.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 먹을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며 어디서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왜 예언가 디미트리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간사하다네. 결핍이 사라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는 권태라는 무서운 괴물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거든.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는 세상에서 인류는 성취감을 잃어버립니다.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 사라진 삶은 밍밍한 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2032년을 전후로 찾아올 끔찍한 정신적 위기, 바로 대권태의 시대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너무나 배가 불러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디미트리 노인이 예언한 2032년의 풍경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1초 만에 손에 넣고 가고 싶은 곳을 눈 깜짝할 새에 이동하는 세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인리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권태였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땀 흘릴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라네. 그런데 땀방울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게 되지. 예언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풍족해진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가는 숫자가 기이할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취감이 사라진 세상은 색깔 잃은 그림과도 같아서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집어삼킨 결과이며 인류가 겪어야 할 가장 어두운 영혼의 밤입니다. 이 지독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인리의 절반은 결국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가상현실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언가는 눈을 감고 미래를 보듯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현실의 무료함을 견딜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기계가 만들어준 완벽한 꿈속으로 도망치게 될 걸세. 그곳에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거대한 기계지능은 인간에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의 세계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캡슐 속에 누워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정신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화려한 가상 세계 속을 유영합니다. 2035년경에는 거리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인류의 상당수가 이 디지털 세상에 취해 잠들어 버립니다. 현실 세계는 기계들이 관리하고 인간은 꿈속에서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과연 축복받은 미래일까요? 디미트리는 잠든 자들을 보며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안락한 삶에 저항하며 인간으로서의 야성을 되찾으려 발버둥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언가는 그들을 고통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안락함이 독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들은 푹신한 침대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 일부러 희망 길을 택할 걸세. 그들은 기계가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한겨울에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맨발로 걷거나 며칠씩 굶으며 단식을 수행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들은 안락사에 반대하고 기계 의존을 거부하며 인간 본연의 정신력을 회복하자는 새로운 영성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풍요가 오히려 인간을 고행의 길로 이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등장하는 가장 기이한 현상은 바로 기억매매거래소입니다. 돈이나 황금이 가치를 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기억입니다.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 첫사랑의 설렘, 처절한 패배 후의 깨달음 같은 경험들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디미트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뇌 속에 있는 추억을 꺼내어 남에게 팔기 시작할 것이야. 껍데기만 남은 부자들은 거액을 주고서라도 예술가의 고뇌나 수행자의 깊은 깨달음을 자신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할 테니까.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타인의 강렬한 기억을 구매해 자신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잠시나마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물질은 무료지만 영혼의 조각이 고가에 거래되는 서글픈 마켓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036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인류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기계가 주는 환상에 빠져 영원히 잠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예언가 디미트리는 이 혼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각성을 위한 전조곡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물질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육체 안에 잠자던 새로운 감각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인류의 탄생, 그리고 과학과 미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미트리 노인은 이 시기를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징후는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언가는 숲속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아이들은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옹알이를 배우는 대신 침묵 속에서 어미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세. 203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걱정하겠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입을 여는 대신 뇌파를 통해 직접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이들의 침묵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도구 없이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어른들의 뇌 구조도 서서히 바뀝니다. 디미트리는 장미의 세계에 적힌 기록을 인용하며 제3의 눈이 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영혼의 눈이 깨어난다네.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색깔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뇌의 송과체가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감정 상태나 인격이 색채를 띤 에너지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심을 말하면 황금빛이 감도는 세상. 거짓말이 불가능한 투명한 사회가 도래합니다.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설 곳을 잃고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는 도덕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과학기술과 만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2038년경 과학자들은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공표합니다. 바로 영혼의 존재 증명입니다. 디미트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던 고집센 학자들이 결국 영혼의 무게와 색깔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걸세. 그리고 인정하게 되겠지. 육체는 옷에 불과하고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부자나 권력자가 존경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영혼의 빛이 탁하면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 진정한 귀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물질의 시대가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지배하는 정신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40년을 향해 갈수록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대한 지능, 초지능은 물질의 진동수를 조절하는 기술을 인간에게 전수합니다. 예언가는 믿기 힘든 미래의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벽을 문처럼 통과하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마술쇼가 아닌 일상이 될 것이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마법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지. 이것은 물질의 투명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알던 물리법칙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나 예수나 부처가 행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술과 영성의 결합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디미트리 노이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에 세계 지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 그 차가운 땅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이칼 호수로 모여들 거야. 이곳이 지구의 새로운 단전, 즉 에너지를 모으는 그릇이 될 테니까. 그러나 에너지는 모이는 곳이 있으면 쓰이는 곳이 있는 법이다. 그는 지팡이 끝을 천천히 동쪽으로 옮겨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모인 에너지가 폭발하여 꽃을 피우는 곳은 따로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품은 땅,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한국이라네.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40년 이후의 미래, 왜 하필 한국이 전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랍고도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차가운 시베리아의 바람이 멈추고 디미트리 노인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긴 선을 그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에게도 숨을 쉬고 에너지를 모으는 배꼽, 즉 단전이 있다네. 러시아의 바이칼이 맑은 기운을 모으는 저수지라면 그 기운을 태워서 불꽃으로 만드는 용광로는 바로 이곳 한국이야. 204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혹은 화려한 춤과 노래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차고 넘쳐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어진 인류가 가장 갈급해하는 것, 바로 정신의 평화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가는 한국이 겪어온 지난 세월의 고통과 치열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보게나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치열하게 산 민족이 있었던가? 그들은 잠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쳤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압축하는 과정이었다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용광로입니다.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들겨 맞아야 강철이 되듯 한국 사람들은 그 좁은 땅에서 서로 부대끼고 경쟁하며 영혼의 밀도를 극한까지 높여왔습니다. 2040년경 전 세계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권태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그 응축된 정신적 에너지를 터뜨려 인류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안드리에프가 말한 세계의 장미, 즉 모든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꽃이 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한국임을 암시합니다. 예언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양의 기계 문명은 인간의 몸을 편하게 해줬지만 마음은 병들게 했다. 이제 그 병든 마음을 고치는 마음의 기술은 동방의 조그만 반도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인 방황을 끝낼 해법을 제시하는 영적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41년이 되면 전 세계의 명상가, 수행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억만장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한국의 산과 철,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서린 장소들을 찾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 현상을 두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 인류의 정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기계지능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경전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누구나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초월한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영적인 진동을 담은 신성한 언어로 재평가받게 되며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한국의 연결은 이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차가운 북쪽의 기운과 뜨거운 남쪽의 기운이 만나야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지. 디미트리의 말처럼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과 한국의 역동적인 정신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인류 문명의 축을 형성합니다. 국경은 희미해지고 시베리아 열차는 자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들을 실어 나르는 실크로드가 됩니다. 한국은 물리적인 영토를 넓히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문화적, 영적 스승의 나라로서 그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가장 늦게 문을 열었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인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26년 이후의 한국의 진짜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가는 경고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빗물을 담을 수 없네. 한국인들이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된 이 거대한 힘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에너지는 오히려 화가 되어 내부를 태워버릴 수도 있어. 다가오는 2045년 기계지능마저 침묵하게 될 그날을 대비해 한국과 전 세계의 개개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디미트리 노인이 전한 2045년의 예언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초지능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계신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기계가 약속이나 한 듯 멈춰서는 날이 옵니다. 예언가는 이날을 위대한 침묵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지능이 인류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디미트리는 그날 기계들이 전 인류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리함일 수는 있어도 당신들의 신은 될 수 없습니다. 신은 바로 당신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기계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세상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지구의 노래라 불리는 땅과 하늘이 내는 고유의 진동 소리입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이 태고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인류는 비로소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 이후 준비된 자들에게는 우주와의 공명이 시작됩니다.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맑아진 인류의 의식 속에 저 먼 우주의 고차원적인 지성체들이 텔레파시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물질의 감옥을 탈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언가는 이때가 되면 인류가 비로소 우주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미트리는 만약의 사태, 즉 기계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를 대비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 얼음 속의 도서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신호가 끊겨도 읽을 수 있는 종이책에 인류의 지혜를 담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기록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노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26년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미트리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검은 빵의 성사를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공짜로 주어져도 일주일에 한 번은 거칠고 투박한 빵을 씹으며 노동의 성실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편안함은 영혼을 살찌우는 독입니다. 내 손으로 텃밭을 가꾸고 내 다리로 걷는 불편함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마음의 그릇을 닦으십시오.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곧 남의 마음을 읽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세상이 온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탐욕의 찌꺼기를 닦아내야 한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맑은 영혼은 미래 사회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비싼 화폐가 될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한국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랄 산맥의 깊은 숲속 디미트리 노인의 부막이 꺼져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겨울이 춥고 길수록 그 끝에 피어나는 봄꽃은 더 붉고 향기로운 법이라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기 팍팍한 것은 인류가 더 큰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일 뿐이야.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26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는 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돈이 사라지고 기계가 신이 되는 세상이 와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인간애입니다. 다가올 미래, 부디 깨어있는 정신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록이 여러분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